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곧 핵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매우 짧은 시간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추정해야 하고 북한은 그러한 능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량을 늘려봤다며 최근 북한이 대미 위협 발언 수위를 올렸지만 북한군의 동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5일 미 전략폭격기의 북한 영공 주변 국제공역 비행을 두고 미국의 선전포고라며 앞으로는 북한 영공을 넘지 않아도 격추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과거에는 미국 정찰기를 격추한 적이 있는 북한이지만 현재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 주변 국제공역을 비행한 것을 두고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앞으로는 격추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해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발언이 평양과 워싱턴이 의도하지 않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공포를 더욱 키웠다며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리 외무상의 언급을 단순히 말로 하는 공격 이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과거 실제로 미군기를 격추한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협을 그냥 흘려들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행정부 시절인 1969년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미 정찰기가 북한의 미사일에 격추당해 당시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소련 시대에 머무르는 북한의 공군 전력은 미국과 동맹국의 별다른 위협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KN-56 지대공 미사일이 가장 최신판 무기지만 지금의 미국 전투기에는 위협을 주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오늘날 북한이 위협을 실행할 능력은 제한적이라며 공군 전력의 노후화와 훈련 부족, 연료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북한은행 10곳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농업개발은행, 제일신용은행, 하나은행 등 10개 북한은행과 이들 은행의 중국, 러시아, 홍콩, 리비아 현지 지점에 근무하는 북한인 26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는 외국 금융기관의 대북 거래 차단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이들 북한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를 담은 유엔 총회 연설은 북한에 대해 대량 학살을 저지르겠다고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위협한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예일대 제노사이드 연구소 연구원들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는 위협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2,500만 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필연적으로 대량 죽음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1948년 발효된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의 직접적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7시 여야 4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북한 도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튼튼한 안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이 기구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신설됐는데요.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부정부패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받을 핵심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부패 정책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입니다. 이 회의엔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등 반부패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부처장이 참석했고 감사원장과 국가정보원장도 배석했습니다. 참석자들 앞에서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 돈인 양 탕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 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하는. 문 대통령은 청와대부터 청렴성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 참석 기관들은 문 대통령에게 부패 척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뇌물,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과 담합 등 민생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 컨설팅 업자 신고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폐쇄적 무기 획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까지 국가 청렴도 점수지수 22건대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유란입니다. 각종 국정원 정치 공작 의혹에 몸통 격인 원세훈 전 원장이 결국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을 시작으로 박원순 제안문건, 방송 장악 시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국정원의 전방위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많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을 소환했습니다.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나온 겁니다. 검찰은 우선 사이버 외곽팀에 70억 원 규모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 전 원장을 횡령 등으로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 추가 기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 전 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반값 등록금 반박 문건을 작성한 추명호 전 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직접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비판을 차단한다는 계획의 일환인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업무 지시를 내리고 했던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승호 PD는 관련 문건에서 VIP 보고 흔적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직적 언론 장악 행위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전직 고위 관계자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